자, 이번 주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얼른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가 오프닝 할 때 고정 멘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그 멘트를 빼고 시작을 했고요. 또 예고를 좀 드리면 이번 주는 저희가 특별히 내일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 무료고요. 자, 조금 전 10시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2분 정도의 짧은 담화였는데요. 정리를 좀 하면 첫 번째, 12월 3일 계엄령에 대해서 혼란과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 그리고 2차 계엄령은 없다. 또 하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잔존 임기 포함해서 당의 뜻에 모든 걸 맡기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너무 늦었다. 대통령의 약속을 못 믿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힘 담화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나 탄핵시키지 마. 나 그냥 임기 좀 보장해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이 일임하겠다. 당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들도 당 구성 의원들 나 탄핵시키지 마. 그런 완곡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반성의 의미가 없어요. 말의 몇몇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뭐 많이 놀라셨을 국민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본인이 한 짓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표정에서나 말투에서나 그다음에 들어오고 나갈 때의 모습 모든 거에서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가 말한 거를 다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은 텍스트로서는 그냥 얘기를 했지만 텍스트로서도 사실 매우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게 송구한 일 정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엔 테러예요. 그런데 송구하다? 놀라셨을 국민들. 예를 들어 말로는 다시는 제2차 계엄은 없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그걸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처절하게 잠시 정말 솔직히 우리 흔한 말로 미쳤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돼요. 없잖아요. 그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대변인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좀 한마디로 좀 구질구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나 어떤 그 책임감조차 찾을 수 없다. 나 이렇게 잘못했지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이 많은데 나 자리 지키고 싶어.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자당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나 자리 지키게 좀 도와줘. 나 버리지 마. 거의 뭐 구걸하듯이 얘기하는 담화 같아요. 국민한테 사과하는 것들은 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편하다고요? 지금 본인이 저지른 일이 불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까? 나라를 풍비박산냈어요.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국민들이 불안해서 자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 거리를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슈퍼 가서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코스피는 다 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한국 방문을 했다가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벌였는데 불편으로 끝날까요? 저는 너무 대통령께서 이런 참 용기조차 없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담화에 대해서는 정말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할 수밖에 없는 담화였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비판하실 수 있어요. 일단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늦은 감이 많고 또 표현이 이렇게 뭐 절절하다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건조하게 느끼셨을 수는 있겠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늦게나마 그래도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어느 정도 포함돼서 담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사과를 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들으시기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지만
지난번 비상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아주 확실한 표현이다. 그것은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향적인 방안으로서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기를 단축하고 윤 대통령이 5년 다 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해법으로 탄핵을 다 얘기하고 있지만 꼭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냐 최선이냐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당에 뭔가 주도권을 주겠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걸 못 믿겠어요. 깜짝이야. 대통령께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많은 약속을 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렇게 지금 위험한 탄핵 상황을 넘기고 또 본인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단적으로 보세요. 이번에 비상계엄 우리가 돌아보면 김영환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김민서 의원이 얘기했던 비상계엄을 얘기했을 때 결코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저라도 나서서 반대하겠다. 없습니다 했는데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비상계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누가 믿습니까? 그들은 이미 불과 계엄하기 한 달 전에 안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포했던 민주당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했어요. 근데 국민 앞에 또 비상계엄은 없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제일 확실한 해결책은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을 격리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잠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거짓말을 또 믿어달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호소하는 바는 알겠으나 임기 단축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정치 개혁의 문제지 본인의 비상계엄의 면죄부는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용인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이 대통령의 오늘 담화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을 믿기 힘든 거는 거짓말 자체보다는 사람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예요.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유나 그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수준의 일반적인 상식도 없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그래 여당에서 이렇게 하니 그래 사실 내가 이 정도는 피해야지 송구스러운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정말 완곡해서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 뒤에 또는 오늘 밤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이 사람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네. 이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거짓말 여부를 떠나서 정상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대통령의 권한을 그것도 위험한 권한들을 내려놓게 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통령 담화 이후에 뭐 여야 대표의 반응도 나왔고 지금 전에 뭐 속보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습 책임을 당에 넘겼는데 그럴 능력이 있나 두 용병들의 감정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라면서 국민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걸까요? 임기를 맞출 수 없다는 얘기죠. 조기 퇴진이라는 얘기는 물론 이제 조기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뭐 얼마냐 그 기간에 집중을 하실 텐데 글쎄요. 그건 뭐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5년 임기를 다 마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럼 4년 11개월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인데 네. 이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겠죠. 지금 탄핵이 되냐 마냐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이 뭐 총리와 같이 국정을 논의하고 앞으로 정치 상황에 대해서 당이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하겠다 이 얘기는 제 생각엔 그래요. 탄핵 부결을 전제로 해서 어떤 식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이냐, 그럼 갑자기 해서 혼란스럽게 치를 거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럼 선거만 치르는 게 맞는 거냐? 그 전에
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뭐 개헌 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이 다음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표결 다음의 얘기긴 한데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당이 갖고 가겠다. 윤 대통령도 당에 맡긴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조기 퇴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년은 너무 길다.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탄핵을 찬성했지만 이제는 탄핵에 반대, 부결표에 던지겠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에 대한 이탈표, 찬성표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당내 의총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저런 호소 그리고 당에 일임하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당의 구성원들과 합의된 담화문이 오늘 나온 것이 아니냐. 부결시킬 수 있는 명분을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당에 던져준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한 인사 때 들은 거는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담화문 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법적 책임이라면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수사에 들어갔는데 구속 수감되면 실질적으로 집행권을 잃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저를 포함해서 불안해하는 대통령의 어떤 직무집행 정지는 실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일단 그러면 대통령이 인정을 해서 그래 나 구치소에 가겠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찾아봤는데 대통령이 구속되면 권한을 다 잃는 거지. 그래서 직무대행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은 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구속됐을 때 단체장이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소가 어떤 단계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을 제가 미처 못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는 실질적인 위험성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테러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죄도 필요해요. 단죄도 필요한데 만약에 당장 구속된다면 집행정지라는 실질적인 그런 권한들은 그런 형태들은 확보할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떠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점에서 뭐 반박을 하거나 여기서 뭐 입씨름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한다는 상황을 상정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벌였던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거의 다 비난 여론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사법 처리를 전제로 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가는 것은 그건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저도 뭐 사실 그것보다 예. 탄핵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유튜브도 들은 거는- 아니고 예. 예.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라는 워딩을 썼기 때문에 그럼 조기 퇴진의 방식 중에 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 얘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저도 사실 구속에 반대해요. 그냥 바로 탄핵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그 얘기는 누가 했냐면 여권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분의 말이 진실일지 모르겠지만 해당 안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됐다고까지 했고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걸 선택하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여권에서 탄핵을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조기 대선 지난번에 그러니까 탄핵 소추부터 대선까지 5달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러면 실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대권을 주는 거다라는 게 여권 내에서 반발이 커서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건 대통령은 일단 자리의 권한 행사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선 기간은 좀 늘리겠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 근데 정치적인 셈법을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가뜨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가정하에 내란죄를 저지를 만한 어떤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자당에 배출한 대통령으로 보호를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내란죄 혐의가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고 그분이 국정 운영하는 것을 용인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그 국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세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탄핵을 하면은 야당한테
이거 조기 대선을 하면 내주게 되고 죽기보다 싫다 그거는. 근데 대한민국 시스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이 범죄를 용인해 버리면 향후에 내일의 또 범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용인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창피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대한민국 국격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번 탄핵에 임해서는 정치적인 셈법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명태균 씨의 육성 이런 거 본인들의 부도덕이 드러나서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나라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던 대통령을 그대로 옹립하고 인정하는 나라로서 존재한다. 12월 7일을. 그건 너무나 창피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묻고 싶어요. 모든 정치인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 대통령의 말씀을 이제 못 믿겠다. 이제 이 전제하에서 오늘 나온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전 들립니다. 분명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했고 2차 계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당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임기 포함해서. 그래서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당장 단죄를 하자. 지금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탄핵, 우리가 탄핵을 한번 겪었을 때 상황을 상기를 해볼 때 갑작스러운 탄핵으로 인한 혼란 이걸 막자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 셈법도 있겠죠. 근데 저희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실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대통령 담화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저희 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으로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고 하시면 그건 좀 그렇죠. 여권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핵에 대해서 그 이후에 뭐 어떤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을 해왔는데 이준석 의원은 방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담화를 호응하면 국민의힘은 광신도골 난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몸담았던 당에 대한 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뭐 저희 당에서 대표하신 건 맞는데 지금 완전히 야당이 돼서 그 뭐 전에 몸담았다 하는 것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이 반응과 감정의 이 소용돌이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개인적인 것도 많다고 봐요. 이준석 의원 개인의 코멘트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하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거죠. 다 그냥 대통령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대국민 약속이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한 약속이든 못 믿겠다라는 거고 이 비상계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총을 찬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국회에 난입해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어떻게 한시라도 그 대통령직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런 상황이 비정상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갑작스러운 탄핵을 하게 되면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데자뷰가 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된다. 그런 정치적인 고려도 있을 텐데 국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화나 있어요. 오늘 만약 부결된다면요. 국민들 정말 많은 분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겁니다. 촛불 시위할 겁니다. 이거는 못 막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느슨하게 한가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제가 이제 국회 여당 반장으로 새누리당 출입하는 반장이었는데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물론 좀 충격적이죠.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 입장에서. 근데 저는 그때보다 지금은 몇 배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대통령 본인이 맞아요.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거예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군인들이 창을 깨고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어제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뭐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해서 과천에 있는 방첩사에 감금시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포함이고 예를 들어서 권순일 전 대법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뭐 김어준 씨랄지 그냥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 다 잡아 가두려고 했어요. 잡아 가두려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계엄 사태, 계엄일 때 아마 신문하고 이런 거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해서 현행범으로 만들려는 그게 꼭 뻔히 보이잖아요.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물론 워낙 바보처럼 했기 때문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10%의 가능성만으로도 성공한 계엄이었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얘기도 못해요. 네. 국민들이 무슨 죄예요? 정말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왜 또 거리로 나와야 돼요? 이 추운데.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합리적 결정을 해주면 국민들이 거리로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또 으쌰으쌰해서 그때 가서 결정할 겁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하는지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는 거. 저는 오늘 투표 결과에서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자격을 국민들한테 판단받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예, 정치인싸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긴급 회동을 갖고 국정 안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좀 이야기하겠습니까? 일단 오늘 대통령 담화 내용에 따라서 이제 당에 일임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정부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한 총리와 여러 가지 뭐 정치 일정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의 속뜻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이 얘기는 지금 대통령을 직무에서 바로 즉시 이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어떤 야권의 요구, 국민의 요구에 어느 정도는 맞추는 그런 정도 논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선 후퇴라는 게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제도상 그렇잖아요. 옛날처럼 뭐 대리청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물러나면 권한 대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럼 대통령의 이선 후퇴에 준하는 그런 방안은 뭐냐 아마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시지 않을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권 일각에서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스스로 내려와라, 뭐 하야를 이야기하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뭐 하야는 포함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더 혼란이라고 봐요. 말씀하셨듯이 우리 헌법에 하야를 하게 되면 대통령 거리 시에는 60일 내에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60일 내에 선거. 그럼 바로 선거 전에 들어간다는데 지금 이 정치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냐. 선거에 할 수 있겠죠. 당선자는 낼 수 있겠지만 그 당선자가 바로 취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수위도 없이.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 한덕 총리 긴급회동 뭐 국정안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국정안정 방안을 다 논의하다가 궁극적으로 만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일 거예요. 이분을 이 자리에 두고는 국정안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경제적인 안정, 뭐 민생, 물가, 의료 대란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불법 계엄을 해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그 직을 유지하게 해놓고 국정안정이 과연 가능할까요? 국정안정은 본인들이 서류상으로 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동의와 도움이 없이는 국정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인정할 건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본인들끼리 국정안정한다고 발표하면 국민들 그걸 믿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국정은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해서 이 정부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본인들이 나라를 이렇게 파괴시켜 놓고서. 생각해 보십시오. 앞집에 있는 아저씨가 묻지마 방어를 해서 아파트에 불을 질렀는데 신고를 주민들이 했는데 경찰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요.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격리되지 않는 이상 전자발찌를 차도 불안할 텐데 다시 돌려보내놓고 평온한 생활을 하십시오. 저희가 아파트에서 복지를 주고 포인트를 주고 할 테니까 그리고 방안은 없을 겁니다 하면 주민들이 그거를 그냥 네 하고 살까요? 국민들의 심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국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위험한 대통령을 좀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들을 좀 결단해 주길 바랍니다. 한한 회동은 한심한 회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러 갔다. 국정 안정 논의를 했다.
이게 상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탄핵에 대해서 내가 이제 처리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을 하고 탄핵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할 일은요. 친한계 의원들을 모아놓고 논리적으로 명분 있는 일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행동은 안 하고 자 이제 탄핵 부결됐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갖고 국정 안정화시킬까 그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 면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권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만나는 게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됐을 때는 혼란스러우니까 탄핵을 안 되게 해서 안정시키자는 건데 과연 그럴까? 탄핵이 안 될 경우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탄핵이 오늘 안 되면 부결되면 이재명 대표도 뭐 다음 주 또는 한 달 늦어도 외신과 인터뷰에서 뭐 석 달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중간에 국정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집니다. 매일 그럼요. 대규모 집회가 있을 것이고 계속 부결이 된다면 성난 시민들의 힘에서 정말 충돌 사태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정은 훨씬 더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탄핵이 될 거고 그 안 동안 그러면 계속 시민들의 힘에 밀려서 아마 탄핵이 받아들여져 있을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건 도저히 못 막겠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협을 느꼈을 때 그건 뭐 민심의 위협을 느꼈을 때 탄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훨씬 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은 훨씬 더 민심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더 각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칙상 지금 그냥 바로 탄핵을 가결시키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이선 후퇴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막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예를 들어 뭐 전신 마취해서 완전히 수술 받느라고 이럴 때는 직무대행을 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이선 후퇴를 강제할 만한 규정이 없어요. 전혀. 비상계엄에 있어서도 국무총리가 막았는데도 그냥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로 이선 후퇴했는데 예를 들어 그다음에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냥 말뿐인 약속뿐인데 일단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 자체를 못 믿는 상황인 거고 근데 지금 말로 이선 후퇴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없습니다. 언제든 본인이 맘 바뀌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말 자체를 한덕수랑 당과 정부 한덕수에 뭐 일임한다? 한동훈 대표와 이 말을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다음 주 어떻게 될지는 법적으로 이걸 권한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대통령을 믿지 못해서 오늘 한 얘기 다 무효와 같다, 안 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저희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없는 거죠. 대통령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개헌 두 번째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국방부 합참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도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먼저 했죠. 저는 이제 그런 일은 100%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반대 쪽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평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더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예를 들어 그런 제2차 계엄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는 북한을 향한 도발이랄지 이런 전신화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그런 일은 없다고 예를 들어 90%는 믿어요. 그런데 나머지 10%의 경우에 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값에 따라서 이 피해가 너무 커서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다시 그런 미친 짓을 또 한다면 용의 주도하게 할 거라고 이전보다는 그럼 이 피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차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국방부 차관이나 특전사, 수방사, 합참의장 뭐 다 이제 계엄한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명령을 이행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2계엄은 없을 것 같은데 이성영 앵커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탄핵이 이번에 되든 아니면 부결이 되든 야당과 시민들의 요구는 그거를 넘어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라, 수사해라, 조사해라, 구속시켜라. 이 요구로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한들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저런 상황에서 외국 나가서 정상외교 못해요. 본인이 이제 행하는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지시, 명령, 공무원들 누가 듣겠습니까? 저런 불행한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킨다고 1년 동안 끌어놓는 게 과연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옳은 길이냐.
그것도 한번 국민의힘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담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비교적 진솔한 사과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비교적. 제가 오늘 단독 당번인데 누구 명인가요? 누구 명인지 저희가 좀 더 공식 알아보도록 논평이 하겠습니다. 아니고 당 소속 의원이나 그분의 발언 아니에요? 조금 더 알아보는 예, 대로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개인적 얘기죠. 네. 그러면 비교적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 제가 오늘 저 혼자 쓰는 날이에요. 네. 제가 쓴 적 논평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논평 방송하고 한번 있잖아요. 해보시죠. 이번 담화는 공식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럼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비교적 진솔한 사과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안 그 쓰겠다고 얘기가 아니죠. 했잖아요. 공식이라고 어떤-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예, 이걸 공식이라고 하시면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단 뭐 국민의힘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인할 만하다라는 것은 좀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아까 장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외교 문제에서 가장 좀 우려가 돼요.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 부결시켜서 그 직을 유지하게 해놓고 그냥 연명하는 거잖아요.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요. 그럼 외국의 정상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무력으로 통치하려고 시도했던 내란치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이제 외교를 한다고 막 다니면서 웃으면서 악수하러 다녀요? 과연 외교가 가능할까? 저는 외교가 이미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의 행동을 통수권자로서도 말하자면 그런 권위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과연 외교 안보의 통치가 가능하냐? 저는 불가하다고 봤을 때는요. 저는 직을 정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 아까운 국민의 세금으로 이 능력도 없고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신 분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뭘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관련해서 윤 대변인님 지적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 의원총회 도중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공식 입장으로 좀 봐도 될까요? 그건 원내 대변인이잖아요. 원내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당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의 역할 뭐 그것까지 제가 나가는 건 아닌데 그는 신동욱 대변인이 원내 대변인이 나와서 의총 분위기와 함께 얘기한 거니까 공식이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땐 좀 너무 무게감을 준 표현이라고 근데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상황이 그래요. 원내 지도부가 있고 이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어떤 게 공식인지는 뭐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입장에 따르겠다고 한 거는 둘 중에 어떤 당 입장을 따르겠다고 생각을 보이세요? 아니 잠깐만. 당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객관적으로 게. 보기엔 그래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표도 윤핵관들 그랬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르는 그러한 당의 의원들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당이 지금 두 개로 갈라져 있다. 쪼개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당이 두 개는 아니잖아요. 두 개로 갈라져 있다라고 두 얘기했죠. 개의 당이라고 표현하는 건 다르잖아요. 원내 지금 이 입장과 상황에서 원내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고 자, 먼저 원내 말씀을 입장은- 하셔서 자, 시킨 거고요. 아니요, 이거는 아니요. 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얘기가 좀 벗어난 아니 것 같아서 저 진행자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용어를 쓰셔서 그래요. 당의 공식 입장은 당 대변인 명의로 나가는 거지 의원만을 대표하는 원내 대변인의 의견을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그러면 얘기하지는 공식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방송 끝나고 저랑 개인적으로 하시죠. 아니 그건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대변인. 원내도 그 뭐냐면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최고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추경 원내대표한테. 왜 내가 모르는 당론이 있어요?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당이 운영된 거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당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당내 공식 채널이 두 군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기자들도 지금 그렇게 보고 쓰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의총 참석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뭐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우리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자가 진행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 귀한 시간을 계속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회자가 맞습니다. 정정했으니까.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담화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동조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조기 퇴진은 시간 끌기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한 계엄 위험은 지속하다면서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계엄이 없을 거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면 저는 추측건데
70에서 80%는 거짓말이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얘기도 그냥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일 거예요. 대통령께서 지금 수세적이고 불리하니까 개혁 없다, 당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상황이 수습되면은 또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그러한 의심을 할 수는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계엄으로부터 이제 3일이 어제 지났는데 속속 이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제 주요 정치인에 대한 뭐 다 잡아들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폭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도 망상에 빠진 정말 망상에 빠진 얘기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일부 극우 유튜브도 주장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돼서 선관위도 들어갔고 몇 명을 또 체포했잖아요. 선관위에 가서 간 거는 부정선거에 본인이 망상에 빠진 거에 증거를 잡아서 그다음은 뭐겠어요? 증거를 잡은 다음에는 그러면 체포하고 구금하고 의원직 박탈 이런 식으로 가겠죠. 계엄 상황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홍장원 1차장이 말한 13명을 구금하라고 했다. 이분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구금하면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서 가둬두고. 이게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전혀 아니죠. 신문이 들어갈 거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짓을 한, 이런 걸 기획하고 의도하고 실제 실행한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오늘 담아 사과했고 하니 봐주자. 일단은 그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인 체포 안 했다라고 했다가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 정권 시절에나 우리가 책이나 자료 화면으로만 봤던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졌다. 그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방송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시도 저 자리에서 계속 공적인 역할이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름이 있었던 게 뭐 다른 정치인 이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근데 여기 한동훈 대표의 이름이 있었던 게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인데 한동훈 대표가 원래는 이제 탄핵 반대 입장이었다가 선회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됐을 거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가장 그 예민하게 본 거예요. 본인이 포함돼 있었다. 뭐 그것도 있지만 결론은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진짜 전근대적인 방식의 제재를 가해서 헌정을 완전히 유린한다. 여기까지 생각이 되겠죠. 저도 그걸 듣고 뭐 여기서부터는 방어 차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을 시도하는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탄핵에 대해서 당론을 반대로 정하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및 그 이후의 수습을 당이 일임해서 당이 맡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 옹호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니까 저희가 좀 수세에 몰리면서도 드릴 말씀은 드린다. 그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이전에 여러 특검법부터 해서 메시지 자체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냈으니 어떤 여권 내에서 뭐 민심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내는 구심점으로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강한 비판들을 좀 주의해 왔는데 이번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동훈 대표가 그제 아침에 탄핵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탄핵은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죠. 어제 얘기한 거는 제가 새롭게 드러나는 정보들을 보면 시급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하루 만에. 바뀐 사실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졌어요. 실제 한동훈 대표실에 계엄군이 들어가 있었고 그 중간에 본인이 얘기하는 새로이 드러나는 정보는 뭐냐면 방첩사가 본인을 체포해서 과천에 있는 방첩사에 구금하려고 했다. 벙커에. 이거예요. 이거 말고는 새롭게 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탄핵이라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테러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막도록 하겠다와 다시 집행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의 중간점이 본인에 대한 체포 구금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체포도 아니고 구금입니다. 왜냐하면 체포는 그 전에 있었으니까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자기가 갇힐 뻔한 것 때문에 바뀌어요. 너무 작은 소화적인 생각이에요. 이 심각한 상황에 내가 하마터면 군에 의해서 구금될 뻔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직무집행정지야지. 이건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본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훨씬 더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근데 본인에 대한 구금 때문에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더군다나 어제도 대통령 만나서 어떤 얘기를 주로 했냐면 대통령이 주로 한 건 널 체포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대통령 만나서 이 귀한 시기에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자기 체포 얘기는 정말 작은 얘기예요. 다른 정치인들 다 해서 얘기한다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 저는 한동훈 대표도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랬다면 정말 못난 것이죠. 뭐 본인 마음을 좀 풀어줬나요? 그러니까 널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속지 마 하니까 갑자기 입장이 선회됐나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국정원의 1차장과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대통령께서 무력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감금하려고 했다는 증언들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헌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란죄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분명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시도 이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된다. 오늘 표결이 있는데 반드시 국민의힘에서 통과시켜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어제 면담 과정에서 뭐 한동훈 대표만 그럼 체포 안 하는 거였다. 그게 해명이라서 입장을 또 선회. 그건 아닙니다. 네, 저도 그건 뭐 아니라고 절대로 봅니다. 아니에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는 건 과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속보가 나왔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김건희 특검도 반대 당론으로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좀 통과될 거다 이런 관측이 대체적이었는데 통과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뭐 이제 국민의힘은 자멸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국민들이 뭐 무슨 생각 하든 말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그 반상회나 연합회 만들어서 본인들끼리 하시지. 기가 막혀가지고 좀 말이 안 나오는데 저희들은 당초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그냥 탄핵안은 부결시키고 김건희 특검법안은 통과시키는 쪽으로 해서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고 방어하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앞장서겠다.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뭐 용인을 한 건지 승인을 한 건지 아니면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당 대표로서 저러한 결정을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이 하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까지 부결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이탈표를 방지하는 모습입니다. 민심에는 이탈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예고해드린 것처럼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